무산소 호흡 들어갈게요. 일단 유산소 호흡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 포도당을 P로 부산까지 분해시키지. 여기가 무슨 작용? 해당 작용. 그래서 해당 작용 결과 뭐가 만들어져요? NADH가 만들어지죠. 몇 개 만들어지죠? 2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도 만들어져요? ATP도 만들어지는데, 이때 ATP도 순수하게 2개 만들어지지. 순이익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ATP는 무슨 수준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 표현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피루부산이 이제 2개 만들어지는데, 이놈을 어디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지. 바탕결 안으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 피루부산이 무슨 내로로 들어가요? TC로 들어가죠. 물론 들어갈 때는 아세틸 코A로 바뀐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 다음에 TC 회로에서 다량의 뭘 뽑아내요? NADH하고 FADH도 뽑아내게 되지. 그러면 이놈들이 전자를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내막한테 전달해주면 내막에서는 무슨 결을 통해서? 전자 전달결을 통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걸 간단하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전자 전달결을 통해서 최종적인 전자를 누가 받아주게 돼요? 산소가 받아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는 거고.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자 2개를 떼버렸으니까 이 조효소가 뭘로 바뀌고? NAD 플러스로 바뀌고, 이게 TCL에 다시 재사용된다는 얘기지. FADH2도 FAD로 떨어져 나오면서 TCL에 다시 재사용되는 거고. 이해됐지?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무산소 호흡은 뭐의 공급이 중단되면?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면 결국 전자 전달기에서 전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럼 전자는 이동하다가 중간에 다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게 되면 NADH, FADH2로부터 전자를 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뭐까지 멈춰버려요? TCLO까지 멈춰버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TCLO가 멈추는 정말 큰 이유는 이 조효소들이 뭐 되지 않아서 그래요? 순환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 조효소의 일부는 해당 과정에서 온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럼 해당 과정에서도 이놈들의 순환이 뭐 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단 말인데,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키면 신기하게 뭐는 돌아간다는 얘기야. 해당 과정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말 자체는 해당 과정 자체에서 만들어진 NADH가 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야. 자체적으로 이걸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지. 그 말 자체는 해당 과정에서 NADH에 있는 뭐를 받아주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야.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대표적인 젖산 발효의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이미 생명과 전에 배웠던 부분이니까. 젖산 발효를 하는 생명체가 어떤 거지? 젖산 균이죠. 젖산균. 그렇지? 젖산균은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이니까 무슨 세포예요? 원핵세포고. 젖산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럼 젖산균은 세포막이 있고, 세균이니까 당연히 무슨 벽도 있겠어요? 세포벽도 있겠지. 이렇게 큰 틀만 보여준 거고. 그럼 젖산 발효인 젖산균은 오로지 무산소 호흡만 한다 보면 돼요. 무산소 호흡만. 얘가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 무산소 호흡을 할 거예요. 얘도 똑같이 무슨 작용을 해요? 해당 작용을 해서 NADH 뽑아내고, 그 다음에 ATP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목적은 ATP 만드는 거니까. 그럼 해당 과정이 진행되려면 이걸 뭐 시켜야 되거든? 순환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누군가가 받아줘야 순환이 되는데, 이 전자를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이 누가 받아줄 수 있냐면 피루부산이 다시 받아줘요. 알았지? 여기 전자를 누가 받아줘 버려? 피루부산이 받아준다고. 무산소 호흡은. 이해되니? 그치? 그 다음 개수 한번 세볼게요. 포도당 하나가 분해되면 피루부산이 몇 개?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몇 개만 쫓아갈 거냐면 1개만 쫓아갈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NADH도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2개 중에서 몇 개만 쫓아가 볼 거냐면 하나씩만 쫓아가 볼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피루부산 하나는 NADH로부터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결국 NADH와 피루부산 하나씩이 서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피루부산이 여기서 전자를 받으려면 여기서 전자가 몇 개 빠져나와야 돼요? 2개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때 전자가 싣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일단 하나가 수소 하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수소 일단 몇 개 빠져나와요?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가 담긴 전자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전자를 직접 줄 수는 없고, 여기에서 전자가 빠져나오면 이 전자를 역시 뭐에다가 실어서 줘야 되냐면 수소 이온에다 실어서 줘야 되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소가 몇 개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2개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놈들이 다시 뭘로 돌아갈 수 있어요? NAD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해됐지? 그럼 이 수소가 직접 어디에 결합해 버리는 거예요? 피루부산이 직접 결합하는 거거든. 그럼 피루부산은 지난번 화학식 기억나요? C3, H4, O3였지. 그렇지? 피루부산 하나다. 그럼 수소 몇 개 들어가는 거야? 2개 들어가지. 그럼 2개 그대로 결합시키면 돼. 뭐? C3, H6, O3가 만들어져. 됐지? 그럼 이게 뭐야? 젖산이. 됐냐? 오케이? 그러면 젖산에는 아직도 에너지가 듬뿍 단 게 뭐가 있어요? 수소가 많이 있지. 근데 이 젖산균은 이 젖산을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단 말이야? 버리지. 버리잖아. 이용 못하니까.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그래서 이 젖산을 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용을 하는 거지. 뭐 하는데 이용하니? 뭐 만드는데? 김치. 뭐 빵이야. 김치, 요구르트, 유제품 만드는데. 오케이? 그런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참고로 젖산 발효하고 똑같은 무산 소흡이 우리 인간의 근육 세포 내에서 일어나잖아. 인간의 근육 세포에서 일어나는 젖산은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근육 피로 물질이라 정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NAD 플러스의 조효소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럼 젖산균 자체 같은 경우는 그럼 포도당 하나로부터 ATP를 몇 개만 생성할 수 있다니? 2개만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자, 또 하나. 그럼 포도당 하나로부터 그럼 젖산은 몇 분자가 만들어질까? 최종 포도당 하나로부터 젖산은 2개가 만들어지겠지? 왜? 피루부산이 몇 개 나오거든? 2개 나오거든. 그럼 피루부산 하나당 NADH, 피루부산 하나당 NADH가 반응해주니까 젖산이 총 몇 개? 2개가 나온다니. 그렇지? 그래서 젖산 발효의 화학 반응식을 정의하게 되면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해당 과정을 진행시키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젖산이 만들어지고 몇 개 ATP가?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이때 젖산이 몇 개 만들어져? 역시 2개 만들어진다니 결과적으로. 됐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산물이다? 중간 산물이다 표현하는 거. 됐냐? 흐름만 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알코올 발효 또는 에탄올 발효 과정에 들어갈게요. 알코올 에탄올 발효는 누가 하는 거냐 이거? 효모가 하는 거예요. 효모가. 됐지? 효모는 원액이야 진액이? 진액이죠. 실제는 진액 세포 중에서 얘가 뭐의 종류냐면 균류의 종류예요. 균류. 세균이 아니지? 기억나니? 균류? 생태계 때도 나왔잖아. 곰팡이 종류야 효모가. 알았지? 곰팡이 종류예요. 균류라고 보면 되는 거.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쨌든 진액 세포이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당연히 세포 소기관, 세포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당연히 갖고 있겠지. 그래서 효모화는 분명히 평소에 산소가 충분하게 되면 무슨 호흡을 해요? 유산소를 하는데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면 얘가 무산소를 하는데 중간산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메탄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단원 때 생물의 분류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 균류의 특징이거든. 균류의 특징은 이놈도 무슨 벽을 갖고 있냐면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균류도 세포벽을 갖고 있어요. 실제 세포벽을 갖지 않는 종류가 더 적어. 우리 동물들은 세포벽이 없잖아. 오히려 주변의 생물의 분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세포벽을 갖는 생명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 원핵세포도 세포벽 갖잖아. 그렇지? 식물도 뭘 가져요? 세포벽을 가져요. 조류들도 세포벽을 가져요. 날아다니는 새 말고 조류. 됐지? 그 다음에 곰팡이, 그다음 버섯 종류도 다 뭘 갖고 있다는 얘기? 세포벽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동물들에 한해서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로 동물들이 주로 세포벽을 갖고 있지 않는 거고. 왜? 동물들은 뭐 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거든. 그렇지? 이렇게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참고로 균류가 갖는 세포벽의 성분은 키틴이에요. 키틴. 생물의 분류를 하는 친구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실험 내용 줘놓고 뒤에 3단원 생물 분류 나오잖아. 실험 내용에 쓰였던 이 생물의 분류의 특징을 물어보거든 이게. 그렇지? 생명과학 2를 하는 학생이라면 나중에 생물 분류까지 들어가게 되면 실험 과정상에 나오는 생물들을 분류시킬 수도 알아야 돼.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됐지?
재밌겠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설명해 준 거고, 일단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식으로 뭐가 있는 거지? 미토콘드리아가 있지? 일단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거고. 됐지? 그럼 포도당을 건네주면 역시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을 통해서 뭐까지 분해시켜요? 피루부산까지. 역시 개수는 몇 개? 2개 만들어지고, 그 결과 ATP 2개, 그 다음 NADH가 2개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가 정지되게 되면 무슨 작용을 계속 일으켜야 되니까, 해당 작용을 계속 일으켜야 되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돌려야 되거든. 그렇지? 그럼 역시 여기 있는 전자를 뭐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 받아주는 역할 역시 누가 한다는 얘기? 피루부산 하는데, 이때 젖산 발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피루부산이 이 전자를 직접 받았잖아. 근데 여기서는 피루부산이 직접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 젖산균이 갖는 효소하고 효모가 갖는 무산소호흡에 사용하는 효소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효모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종류는 이 전자를 애한테 직접 주게 만들 수 없는 그런 효소이기 때문에 이놈들을 살짝 물질의 종류를 바꿔가지고 이걸 뭐 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받을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쪽에서 이 피루부산을 살짝 분해를 시켜요. 살짝 분해시킨다고 해. 그 과정에서 뭐가 빠져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요. 탄소 하나가 줄어든. 이해됐지? 그럼 피루부산은 탄소가 몇 개짜리? 3개짜리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탄올이 만들어져요. 됐지? 그 다음에 에탄올이 만드는 과정 볼게요. 그럼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가 살짝 분해가 돼가지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물질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전자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전자가 뭐에 담긴 상태로? 수소에 담긴 상태로 몇 개 빠져나오겠니? 2개 빠져나오겠지? 그럼 이 물질이 여기에 결합을 하면서 에탄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에탄올 화학식 어떻게 되니?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C2H5OH. 이해됐지? 왜 탄소가 2개지? 이게 빠져나왔잖아. 됐지? 그러면 피루부산이 C3였잖아. C3. 그러면 이산화탄소에서 탄소 몇 개 빠져나니? 하나 빠져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피루부산 하나가 있으면 피루부산이 에탄올 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몇 분자 나오는 거죠? 한 분자 나오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얘가 C2가 된 거고. 이해됐냐? 됐지? 그러면 중간상에 있는 이 물질의 이름이 어떤 물질이냐면 아세트알데히드인가? 생각 안 나네. 아세트알데히드일 거예요. 들어봤니? 그 화학 시간에 에탄올의 산화 과정 들어봤니? 배우진 않았냐? 뭐 배우냐 화학 시간 도대체? 배웠네 그거는. 그럼 배웠어? 알려주셨어? 그랬어? 어쨌든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를 빼버리면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어지냐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져요. 그냥 물질 이름이야.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만 보게 되면 에탄올 발효 같은 경우는 피루부산이 전자를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고 이놈이 수소 2개를 받아가지고 뭐가 된 거다? 에탄올이 된 거다. 이해됐지? 그러면 에탄올에서도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담긴 수소를 다 꺼낸 거야. 아니지. 근데 열 과정에서는 에탄올을 이 효모가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뭐 한 거고? 버려버린 거고. 이 버려버린 걸 역시 누가 이용을 해? 우리 인간이 이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이용을 해서 어디에 만드는데? 술하고 그 다음에 술하고 빵을 만드는데, 그렇지?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반죽에서 부풀릴 때 활용을 해요. 됐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오케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 발효 과정을 2개만 배우잖아. 젖산 발효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 생명과학 2에서는 발효가 하나 더 나와요. 그렇지? 발효 하나 더 나온다. 이때 효모가 버려버린 뭐를? 효모가 버려버린 뭐? 에탄올을 세포호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아니 인간 아니야. 인간은 그냥 그걸 우리가 음식 화합해서 먹는 거고, 이놈들이 버린 거를 이걸 세포호흡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세균 종류고, 이 세균의 이름을 뭐라 표현하냐면 아세트산균이라고 그래. 아세트산균. 뭔가 감이 오지? 아세트산.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세트산 만드는 거예요. 뭐를 이용을 해서? 에탄올을 이용해서. 그럼 아세트산균도 아세트산을 만들려는 게 아니지. 에탄올 속에 있는 뭘 꺼내서? 에너지를 꺼내서 ATP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남은 거예요? 아세트산이 남았고 이 아세트산을 버린 거예요. 이 버린 아세트산을 또 누가 이용을 해요? 인간이 이용을 하거든. 뭐 만드는? 식초. 식초의 성분이 아세트산이지. 이해되니? 네, 그거는 배울게요. 어쨌든 아세트산균은 새 균이야. 누가 버려버린? 효모가 버려버린 에탄올을 세포 호흡으로 활용하는 놈이에요. 특이한 놈이지. 보통의 생명체들은 세포 호흡으로 3대 영양소를 이용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뭘 이용을 해요? 아세트산을 이용을 해요. 에탄올을 이용을 한다는 거지. 그지? 좀 신기하죠, 그지? 그래서 그 과정 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갖고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실제 아세트산균의 내부 구조를 함께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아세트산균이니까 무슨 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겠지. 세균이다. 무슨 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어요. 됐지? 그지? 참고로 아세트산균은 뭘 이용할 수 있는 놈이냐면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놈이에요. 됐지? 에탄올을 세포 호흡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을 분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안에는 뭘 꺼내는 거예요? 수소를 꺼내는 거지. 그럼 수소 속에 있는 전자 속에 있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ATP에다 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세트산균이 특이하게 여기가 세포막이잖아. 세포막에 무슨 전달계를 갖고 있냐면 전자 전달계를 갖고 있어요. 특이한 놈이 이게. 이해되니? 이제 일단 흐름 한번 봐. 전자 전달기를 세포막에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무슨 벽이에요? 세포벽이에요. 그럼 여기는 세포벽과 세포막의 공간이 되는 거지. 알지? 참고로 식물의 세포벽하고 세균의 세포벽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 식물의 세포벽은 뭐야? 셀룰로스잖아. 그럼 셀룰로스는 성질이 전투가성이지. 웬만한 물질 다 뭐 시켜버려? 통과시켜버리는데 세균이 갖는 세포벽은 펩티도 글리칸이거든. 펩티도 글리칸. 이때 펩티도가 무슨 뜻이야? 단백질. 단백질. 글리칸이 탄수화물.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벽이고, 특히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균이 특이하게. 기가 막힌 세균이. 세균은 진짜 단순한 생명체를 보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물질이,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물질을 빼냈단 말이야. 그럼 이 물질이 함부로 나가지고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외부 물질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요. 이해됐지? 네, 그런 흐름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과정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자 전달을 갖고 있어요. 이 구조 뭐에서 봐서 많이 봤네? 이게 무슨 연통네?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의 구조하고 유사하냐? 미토콘드리아 구조 유사하지? 물론 식물의 엽록체의 구조하고 유사하긴 한데, 그렇지? 일단 미토콘드리아 비교를 하니까. 그럼 얘한테 뭘 공급해요? 에탄올 공급하잖아. 그럼 에탄올에서 뭘 꺼내야 돼요? 수소를 꺼내야 되거든. 그럼 수소를 꺼내요. 그러면 에탄올을 분해시키는 거거든. 에탄올을 분해시켜요. 너희들 그 화학시간에 배웠다고 그랬지? 에탄올이 분해되면 뭐가 돼? 아세트알데히드. 산화시킨다 그러고, 아세트알데히드를 산화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아세트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뭘 꺼낸다는 얘기야? 수소를 꺼낸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쓰이는 조효소, 수소를 받아줄 조효소가 바로 역시 뭐가 쓰이냐면 NAD 플러스가 쓰여요. 이해됐지? 그냥 흐름만 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빠져나와요? NADH. 여기서도 뭐가? NADH가 빠져나와요. 이해됐냐? 그치? 그럼 아세트산 화학식 어떻게 되냐? H면 아직 다 수소를 꺼낸 건 아니지. 그러면 아세트산균은 여기까지만 분해시키고 이놈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새를 뭐 해버린 거야? 버려버린 거야. 이게 됐지? 그럼 보자. 그럼 이 NADH가 만들어지면 이 에너지가 담긴 전자를 어디다 넘겨요? 전자 전달기에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전자를 넘기면 여기 전자가 뭐 하는 거야? 이동해 가는 거지. 이동해 가면 이렇게 이동해 가면 이놈들이 하는 역할이 여기 세포질에 있는 수소이온을 막과 벽 사이 공간으로 옮기는 거지. 무슨 수소? 동동수소. 됐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 무슨 차가 만들어지고?
수소이온 농도차가 만들어지고, 그럼 수소이온 통로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확산으로 뭐한다는 얘기야? 다시 세포질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는 거야? ATP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봐. 그럼 아세트산균은 ATP를 어떻게 만드니? 이걸 무슨 적 인산화라고 그래? 산화적 인산화로 만드는 거지, 이게.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럼 아까 젖산 발효하고 에탄올 발효에서 만들어진 ATP는 전부 다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ATP는 전부 다 기질 수준 인산화지. 아세트산균은 특이하게 산화적 인산화. 됐지? 그럼 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전자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 그치? 이 전자를 미토콘드리아처럼 누가 받아줘요? 산소가 받아줘요. 그치? 일단 수소이온에 집어넣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 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치?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의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애들이 물어본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산소를 이용을 하네요. 그럼 산소를 이용을 하면 이거 유산소호흡 아닌가? 근데 이를 무산소호흡 취급한단 말이야. 왜? 유산소 호흡의 정의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완전 분해시켜야 되지. 근데 얘는 완전 분해가 안 됐거든. 이거 아주 유기물이거든. 그래서 얘를 유산소 호흡으로 취급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뭘로 취급하자? 무산소 호흡으로 집어넣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분류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무산소 호흡과 유산소 호흡의 사이로 어떤 개념을 만들어주기도 좀 애매해서 이제 이걸 무산소 호흡에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 이해됐냐? 오케이? 이제 그래서 이런 아세트산균이 바로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됐냐?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호기성 세균들이 무슨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핵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무슨 벽을 없애버린 거예요? 세포벽을 없애고 세포막이 여기를 감싸게 된 거지. 이게 나중에 무슨 콘드리아로? 미토콘드리아로 발전하게 된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냐? 오케이? 그치? 최초에 이미 세균대에서부터 이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발전했다고 보면 되는 거. 오케이? 근데 얘들 교재나 일반 참고서 생명과학도 참고서를 보면 이런 구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준 거야. 알았지? 그러면 아세트산균은 산화적 인산을 통해서 ATP를 만들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ATP 수는 아까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보다는 ATP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물론 여기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긴 하는데 NADH 하나당 ATP가 몇 개 만들어진다 그러니? 3개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 공식을 쓰면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두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6개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실제로는 6개보다 더 만들어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 구조하고 살짝 뭐해서 그래? 살짝 달라서 그래. 이해됐지? 그래서 이 ATP의 숫자는 정확히 안 외워도 돼. 그래서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보다는 좀 더 많이 만들어진다. 왜? 산화적 인산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라고 대충 해석하면 돼요. 됐니?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무산소흡의 종류를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뭐? 젖산 발효. 두 번째 에탄올 발효. 세 번째 아세트 발효. 이게 아세트산 발효가 보통 참고서에서 그림이 이것만 나오거든. 이것만 나오니까 그냥 산화적 인산화니까 왜 산화적 인산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아까 구조물을 갖고 이해하면 아 미토콘드리아하고 내용이 좀 비슷한 구조였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니? 성분 오늘 산 거야 이거. 무슨 실험이야? 세포 중에서 에탄올 발효 실험. 지금 효모 집어넣어놨잖아. 기억 안 나니? 기억나지? 얘가 맹간부. 현재 기체가 없단 말이야. 근데 효모를 집어넣으면 포도당 가지고 뭐예요? 무산소흡이야. 뭐 나와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꼭꼭 올라오니까 이 수면 높이 뭐 한다는 얘기? 내려온다는 얘기죠. 알지? 그 다음에 효모를 포도당 넣어줬을 때하고 뭘 넣어줬을 때? 설탕을 넣어줬을 때는 이용 효율이 좀 더 뭐예요? 차이가 나는 거지. 이게 포도당을 넣어주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설탕을 넣어주면 이산화탄소가 좀 더 적게 발생을 하지. 효율성 누가 높다? 포도당 높다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시간에 따라서 뭐 한 거지? 측정한 거지. 기억나지? 그렇지? 그럼 Q1 맹가물 기수 중 이산화탄소 이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무산소 호흡 결과. 효모의 무산소 호흡 결과는 무슨 기체가 나오거든?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그렇지? 효모가 포도당과 설탕 중 세포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포도당이 되는 거고 3분 경과 시점에서 3분 경과 어디야? 여기다. 3분 경과 시점에서 에탄올의 농도는 어디가 높니?
얘가 높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의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생명과학 원시간에 살짝 했어요. 알코올바르 비교 실험. 이거 기억나니? 그렇지? 자, 효모의 수면은, 효모는 주로 단세포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뭐의 수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세포 수로 보면 된다 그랬지? 그럼 세포 수가 많아지려면 무슨 분열을 해야 돼요? 세포 분열해야 되고, 세포 분열하려면 이 새로운 세포한테 줄 뭐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물질 합성에 필요한 뭐가 공급돼야 돼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고, 생명체 내에서는 물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뭐의 분해를 통해서? ATP 분해를 통해서. 그러면 ATP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ATP를 만들려면 무슨 호흡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세포 호흡이 많이 일어나야 되지. 그렇잖아. 결국 세포 호흡량이 늘어야 ATP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물질 합성량이 증가하면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확보해 주니까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당 세포수가 뭐 한단 말이야? 늘어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효모가 세포 분열을 하려면 세포 호흡량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만큼 ATP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단시간 동안에,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ATP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산소호흡보다는 유산소호흡이거든.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 여기는 산소를 공급한 상태고, 여기는 산소 공급을 중단한 상태에서 효모수가 계속 뭐하다가 늘어나다가 여기서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는 포도당 하나당 몇 개를 만드는데요? 38개를 만드는데, 여기는 포도당 하나당 2개밖에 안 만들거든. 그러니까 효모가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산소호흡 결과 여기서는 에탄올이 안 만들어지만 여기서도 뭐가 만들죠?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 다음에 효모의 생장 속도는 그래서 어디가 빠르다 보는 거야? 가에서 빠르다 보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지? 가와 나 환경 차이는 산소 있냐? 산소 없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구간 둘 다 발생을 하지. 그렇지? 이제 그럼 하나만 더 볼까? 그럼 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세포호흡 과정 중에서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가는 유산소호흡이잖아. 미토콘드리아 내 무슨 회로에서? 티슈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럼 나에서 이산화탄소는? 세포. 미토콘드리아 작동 안 하잖아. 그럼 이때 이산화탄소 어디서 나오냐? 세포, 질. 해당 과정 아니야? 해당 과정 끝나고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되는 과정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그 이산화탄소는 그 장소가 어디라는 얘기야? 세포, 질에서. 오케이?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ATP 합성량이 가장 큰 구간은? 가하고 나중에서. 당연히 가겠지. 유산소흡이니까. 자, 그 다음에 효모의 생장 속도가 당이 빠른 거는? 가가 될 것이고. 됐지? 됐니? 할 수 있겠어?